아이 첫돌부터 시작한 맞벌이. 아내가 퇴근하면 남편은 물류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와이프한테 넘겨주고 제가 출근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 야간 고정으로 일주일 6, 7일씩 일했습니다. 계약서는 매일 새로 썼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를 개인 사업자로 위장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입니다. 월급이 아니고 일당제다 보니까 그걸 끊어버리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만 1년을 넘기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퇴직 합의서라는 걸 내밀었습니다. 위로금 50만 원만 받고 1년 5개월치 퇴직금을 포기하라는 각서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뭐 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주기 싫어요. 퇴직금 자체를. 서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거 안 쓰게 되면 퇴직 처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당한 근무는 아닌가? 이동직에 부당한 거 어디 소리가 있어요? 하루하루 계약인데. 퇴직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퇴직하라는 각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 없다는 걸 업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작성을 하셨어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면 아마 전혀 이게 무용지물일 거예요. 그런데도 퇴직금 대상자 5명 중 4명이 그 자리에서 서명했습니다. 네네, 적어냈어요. 안 그러면 퇴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근무 신청해서 아예 빼버리더라고요. 거부했던 박 씨만 해고됐습니다. 행정소송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밀 준수, 뭐 회사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냥 거저 노예계약서 아닌가요?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퇴직금 해고 제한. 노동법이 보장하는 각종 권리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짜 3.3 계약을 맺으면 개인 사업자 신분이라 형식적으로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더 중요한 건 계약서의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성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3.3%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제 근로계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노동법,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이제 근로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해당 업체 측은 박 씨에게 369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1년 5개월치 퇴직금 액수와 일치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이라고 안 해요. 프리랜서인데 계약해지 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50만 원 합의서에 서명했던 나머지 4명에게도 적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짜 3.3 계약으로 위장했지만 실질적인 근로자란 사실을 업체도 알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3.3%. 만약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이 숫자가 적혀 있다면 사장의 꼼수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 사업자란 겁니다. 일일이 지시받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정작 권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주로 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약자들인데 이렇게 사업자가 된 노동자는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속보도 차주혁 기자입니다. 물류회사 직원이던 김성호 씨. 4년쯤 지나자 사장이 근로계약 대신 공동 업무계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뭔지도 모르고 서명했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해 200만 원 정도이던 월급이 갑자기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일명 탕치기. 노동자가 아니라 졸지에 한 탕에 얼마씩 건별 수수료를 받는 개인 사업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5만 원만 줘도 되니까 그냥 탕으로만 하니까 너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돈을 줘도 법에 안 걸린다. 다시 근로계약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싫으면 관두라는 협박이 돌아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아니고 공동업무계약서를 찍으라고 하지 말고 왜 이걸 써야 되냐고요. 이러기 싫어? 찍어올러. 시간 없으니까.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일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의무도 집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고 사대보험료도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면 이런 의무가 다 사라집니다. 개인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로 내면 됩니다.
노동자처럼 일 시킬 건 다 시키면서 의무만 피하는 꼼수입니다. 인터넷은 이런 꼼수를 공유하는 글이 넘쳐납니다. 출퇴근 시간 같은 건 적으셨어요? 그거 적으면 안 돼요. 직원이랑 원만히 합의되면 프리랜서 원천세 3.3% 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4대 보험은 사장님하고 반반인데 소득세는 직원이 부담하는 거라 더 낫죠. 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런 꼼수에 당합니다. 3.3%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하나하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노동자 신분인데도 권리는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늦으면 늦는다고 쌍욕 먹고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간다면 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개인 사업자예요. 권리를 박탈당한 이런 비공식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사람은 668만 명. 이 가운데 학원 강사 같은 33개 업종으로 분류가 안 되는 기타 자영업자가 315만 명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6배가 늘어났는데 상당수는 이런 비공식 노동자로 추정됩니다. 비공식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법 적용 집행상의 문제인 거예요. 원래 기업에서는 넌 계약서 자체가 근로계약이 아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취급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CJ 대한통운에서 개인 사업자 계약을 맺고 배달 일을 하던 강대훈 씨. 새벽 2시부터 낮 12시까지 10시간 철야 근무에 휴일은 한 달 2번이었습니다. 7년째 되던 지난 8월 강 씨는 화물차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하지만 산재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 회사는 치료비는 고사하고 퇴직금 한 푼 없이 강 씨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빈말이라도 수고했다 그동안 고마웠다 뭐 이 한마디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필요 없으니까 가라 라는 식으로 가요 이제. 강 씨에게 남은 방법은 소송뿐이지만 자기가 노동자 신분이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공식 노동자들은 이렇게 몰라서 당하고 알면서도 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